안녕하세요, 클캣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힘드셨죠? 이 파트는 정말 쉬운 파트예요. 시험 문제에 나와도 누구나 풀 수 있게, 잘 찍을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보너스 문제처럼 나오는 파트입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은 간호조무사의 도덕성, 직업윤리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나와요. 간호관리 간단하게 살펴보면 간호가 잘 되려면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해져야 되고 또 간호를 잘 하려면 지식이 뒷받침돼야죠. 지식이 뒷받침이 돼서 뭔가 간호처치 이런 것도 능숙하게 따라줘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전인간호라고 해서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 감정까지 같이 케어한다? 요 내용이 요 간호관리 파트의 주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간호의 역사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역사라고 하기엔 진짜 짤막짤막한 파트로 나와서 가볍게 읽고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간호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있죠. 나이팅게일인데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 하면은 크리미아 전쟁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치료했죠. 그냥 아픈 것만 치료한 게 아니라 편지도 쓰게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하면서 아픈 거, 정신적인 거, 감정 이런 거 다 케어해준 거예요. 이런 거 다 통합해서 간호를 했다. 그래서 간호의 질이 확 올라갔다. 이로 인해 크리미아 전쟁에서 많은 활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팅게일이 간호계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됐죠. 그냥 아픈 거 고쳐주고 치료 잘 됐음 이게 아니라 환경도 깨끗하게 만들어줬고 몸과 마음 다 편안하게 해줘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간호 환경 개선에 많이 앞장을 섰죠. 그래서 이 내용이 현대까지 이어져 오는데요. 간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랑 기법 이런 거 잘 알고 전문적으로 해줘야 되고 뭐 환경 좋아야 되고 이런 뻔한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팅게일 기장이란 것도 생겼습니다. 이거는 국제적십자 회의에서 줘요. 뭔가 특별하게 공헌을 했다 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는 건데 나이팅게일 탄생 100주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효정 씨가 처음으로 수상했다고 해요. 요거를 복잡하게 암기하기보다는 나이팅게일이 육체, 정신, 감정까지 토탈로 통합해서 하라고 했고 환경 중요하고 지식과 기법 이런 거 중요하다. 그래서 나이팅게일 기장이 있는데 국제적십자 회의에서 이렇게 주는구나. 요 정도만 알면 돼요. 한번 역사 부분 제대로 볼게요. 원시시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딱 봐도 원시시대 때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족끼리, 부족끼리 뭉치고 아프면 굿하고 동물신, 호랑이신 이러면서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빌고 이러는 거 말고는 치료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아프면 죽어야 돼요. 아프면 신한테 모든 걸 맡긴 채 자연 치유될 때까지 기다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원시적인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원시시대고요. 고대 초기 기독교 시대 때는 기독교 영향을 좀 받아서 박애주의, 봉사하자 이런 게 분위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패배라는 간호사인데 우리가 뭐든지 최초로 한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처음으로 방문 간호를 시작한 간호사가 누구냐 하면은 패배 이렇게 암기만 하시면 됩니다. 별 뜻 없고요. 처음으로 방문 간호를 시작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패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든지 중간, 가운데가 부응을 하잖아요. 초기에는 아직 준비를 하다가 중기에 빵 터지고 점점 쇠퇴하게 되는 게 역사의 흐름인데요. 중세는 말 그대로 중간기, 그렇기 때문에 간호의 전성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녀들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간호 집단이 만들어졌어요. 별 내용은 없고 귀부인까지 참여를 하면서 수녀 중심으로 간호사 집단이 막 생겼다. 그래서 파워가 빵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대는 간호의 암흑기로 보면 돼요. 이제 귀족들과 교회 세력이 약해지면서 이 빵빵했던 간호 조직이 약해진 거죠. 그러면서 직업 간호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에서 책임지고 수녀가 있고 기부인이 지원을 해주고 이런 간호 사업이 직업이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듀낭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적십자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빨간 십자가, 적십자 표시가 있으면 이거 부상병 치료나 구호활동 하는구나. 그래서 함부로 공격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공격하지 마 이런 표시예요. 우리 진짜 치료하고 구호활동 하니까 온갖 좋은 수식어 다 있죠. 인도주의, 공정성, 중립, 독립, 봉사, 단일, 보편성. 어쨌든 좋은 취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로 넘어오면서 전문적인 간호 인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상업화가 됐죠. 병원이라는 체계로 돈 버는 곳,
이렇게 돼버렸고요. 한편으로는 나이팅게일 전임 간호 있잖아요. 정신적인 간호도 같이 케어를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강화됐어요.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라고 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만큼은 우리가 잘 지키자. 이런 개념으로 보건소도 생기고 이 보건소에는 이만큼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하는 식으로 지역사회 간호라는 개념도 생겼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요 내용을 아무리 달달 외운다 한들 사람들을 당황시켜서 나오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틀려라.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님비라는 개념이었죠. 이 님비라는 개념은 Not in my backyard 이래서 내 뒷마당조차도 안 돼. 지역 이기주의 사회를 뜻하는 단어인데 진짜 이거는 간호조무사 시험이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 지역사회 간호로 보면 알겠죠.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질 거야. 그러다 보니 우리 지역만 챙기고 이런 이기주의를 뜻하는 말 님비. 반대로 핀피라는 것도 있어요. Put in my front yard 이래서 우리 집 앞마당에다 제발 설치해. 좋은 거는 우리 집 앞마당, 나쁜 거는 뒷마당조차 안 돼. 이런 이기적인 말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제간호협의회라는 ICN이란 조직도 생깁니다. 시험 문제에 이 조직명을 물어보면 아는 사람만 맞추고 모르면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끔씩 100점 방지 문제, 국제 조직 이름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본부는 제네바에 있고 주 내용은 간호사업을 여성 직업으로서 어쨌든 국제성, 전문성을 띠는 이런 직업으로 바꿔놨다?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여성들의 직업으로서 파워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조직이구나. 이렇게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세계 간호 흐름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의 간호 역사를 볼게요. 한국에서는 약간 치료보다는 수발 시중에 가까워요. 우리 사극에 보면은 왕이 막 아파요. 그러면 의원들 난리 나죠. 너 때문에 네가 왕을 케어 못해서 왕이 지금 아프다. 그래서 잘못되면 막 처형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국 간호는 왕족의 수발을 드는 시중권에 가까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은여제도라는 게 있죠. 약간 유교 문화 중심권에서는 여자들이 되게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아프면 남자한테 치료를 못 받으니까 그런 걸 좀 보조해주는 좀 특이한 의료인이죠. 그래서 은여제도라는 좀 특이한 제도가 있다. 요렇게만 알아두시고요. 뭐든지 다 최초자가 들어가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최초, 처음 이런 거 암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광회원이라는 단어를 꼭 아셔야 되는데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병원입니다. 병원 중에서 처음으로 생긴 병원이 어디냐? 이러면 광회원 골라주시면 돼요. 나중에는 제중원으로 명칭이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처음에 현대식 병원은 하면 광회원. 요거 꼭 기억해주세요. 또 보구여관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여관이야? 이럴 수 있겠는데 최초로 간호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곳이다. 양성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보구여관보다는 최초의 병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광해원이 더 시험 문제에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뭔가 간호 파트에도 힘이 있다기보다는 일본의 통치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일본식 간호가 있었고요. 광복을 하고 나서 간호원 양성소도 생기고 정규대학의 간호과정도 생기고 한국간호보조원 협회도 새로 생기게 됐죠. 요 한국 간호 역사에서 중요한 거 꼽아라 하면은 광해원이죠. 최초의 현대식 병원. 그리고 뭐 은여제도 좀 특이한 게 있었다.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현대 간호는 나이팅게일이 강조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거, 감정, 심리 상태 이런 것까지 다 편안하게 해줘라. 그게 전인 간호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호를 제대로 하려면 알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스킬 없어가지고 환자 앞에서 버둥버둥 대면 안 되잖아요. 능숙하게 처치할 수 있게 간호 기술도 익히고 또 아픈 사람을 돌보다 보니까 환자를 위해 봉사하는 이런 간호 정신도 같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냥 이런 3요소가 있다. 이렇게만 보세요. 그래서 환자가 뭔가 요청을 했다. 이러면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까 분석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간호 활동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나, 좋아졌나, 나빠졌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다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간호 과정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아픈 사람이 간호가 다 끝났다 해서 잘 가요 이게 아니라 퇴원을 해서도 가정에서도 케어를 할 수 있게 도와줘라. 추후 간호도 신경 써라. 그래야 간호질이 높아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재활간호라고 해서 기능장애나 손상이 오고 후유증이 있다면 최대한 그 기능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줘라. 이런 재활간호에도 많이 힘을 쓰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현대간호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간호조무사가 해도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당연한 상식선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는 요 내용을 달달달 외우기보다는 문제를 보면서 풀면 그냥 아실 거예요.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근무 시간, 교대 시간 이거 막 바꿔요. 임의로 막 바꾸면 안 되겠죠. 왜냐면 근무를 짤 때 나름의 루틴이 있고 나름의 규칙이 있고 새로 들어왔다면 잘 모르니까 능숙한 사람이랑 이렇게 팀도 짜주고 할 텐데 그걸 내 맘대로 얘기도 안 하고 막 바꿔버려요. 안 되겠죠. 근데 정 바꿔야 한다면 내 윗사람한테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고 교체를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일하면서 너무 당연한 내용이고요. 우리 일반 회사에서도 뭔 일 생겼으면 내 상사한테 말을 하고 제가 이래서 월차 씁니다 하면서 월차 쓰잖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아기가 아파가지고 내일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일 누구랑 근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 맘대로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이래서 멋대로 빠지고 대리근무 대신해주고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겠죠. 두 번째 내용 볼게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뒷담화까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동료 직원이랑 환자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이 환자는 이랬어. 이 환자는 이래서 진상이야. 막 이렇게 뒷담화 까고 있는데 환자가 그걸 들어봐요. 이거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침해예요. 그래서 환자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마라. 그리고 어떨 때는 기밀을 지켜줘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막 떠들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오해가 쌓였고 사고가 터졌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책임지고 그거를 발언을 하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풀어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된다면 이거는 내 상사와 내 상사인 간호사와 아니면 다른 책임자랑 같이 상의를 한 다음에 말을 하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아무 상관도 없는데 진짜 환자 이야기 함부로 하고 우리 원장님은 이랬어 저랬어 이러면서 막 다른 사람 이야기 막 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 떠들다가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면 의료법하고도 연관이 걸릴 수가 있어요. 개인정보 침해로. 의료법에서 나오겠지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내에서는 정말 말조심해야겠죠. 어찌 보면은 유니폼은 병원 외에서 입고 다니면 안 돼요. 우리 병원 유니폼 예쁘다 하면서 막 병원 밖에서 식당에서 밥 먹고 출퇴근할 때도 입고 다니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유니폼은 병원에서만 입어라 이런 내용이고요. 요거 시험 문제에 잘 나올 수 있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받고 수술받고 이 치료 잘 됐나요? 수술 잘 됐나요? 정말 궁금하겠죠. 근데 그런 거 함부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의사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간호조무사가 함부로 수술 잘 끝났습니다. 내일쯤 괜찮아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의사 또는 간호사한테 묻도록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검사를 했는데 제가 암인 거 맞죠? 이래요. 그러면 간호조무사인 제가 네 아마 암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자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대답은 해줘야 되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회진 시간에 돌면서 대답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환자 예후나 치료에 대한 내용 우리가 함부로 결론 지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의사 또는 간호사한테 묻도록 돌려줘야 됩니다. 요 문제도 간혹 나와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약을 안 먹겠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는데요. 뭐 강제로 먹인다. 약을 그냥 같이 버려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약 왜 안 드시나요? 그럼 환자가 얘기할 거예요. 이 약만 먹으면 어지러워요. 속이 울렁거려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럼 제가 울렁거리는 약 줄게요. 속 가라앉는 약 줄게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황을 파악했잖아요. 지금 이 약 왜 안 드세요? 어지럽대요. 그럼 그 내용을 보고해줘야 됩니다. 의사나 간호사한테 얘기를 한다면 이분들이 울렁거리는 약을 줄지 약 처방을 바꿔줄지 어쨌든 오더를 내릴 거예요.
그 시키는 대로 하란 얘기예요. 환자가 약을 먹기 싫다고 한다고 내 맘대로 약 꼭 드셔야 돼요 하고 설득을 해서도 안 되고요. 강제로 먹여도 안 되고요. 왜 안 먹는지 이유를 파악해서 보고를 하고 상사인 의사 간호사의 지시를 따라라. 요런 내용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긴 하지만 가끔 이상한 지시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의사가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좀 바빠. 근데 너 수술에 많이 참여하지 않았냐? 너가 대신 수술에 들어가라.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부도덕한 행위를 요청한 거죠. 이런 거 우리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의사가 이런 거 시키는 거죠. 진료비 이렇게 해가지고 청구 따로 빼면 이렇게 돈을 더 벌 수 있다. 좀 안 걸리게 잘 해라. 뭐 약간 이런 거 돈 냄새 나죠. 돈 냄새 나고 약간 부도덕적이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 법에 걸릴 것 같은 거? 그런 거 의사 간호사가 시킨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환자 보호자 앞에서 싸우지 말란 내용입니다. 물론 일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날 수 있어요. 근데 환자는 아프다 보니까 예민하고 의심도 많아요. 환자들이랑 의견 충돌이 나서 같이 싸우지 말고 아니면 직원 동료랑 뭔가 트러블이 있다 이러면 환자 앞에서 싸우지 말고 무슨 일인지 간략하게 의사나 간호사 책임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이분들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그 밖에도 환자를 돌보다 보니 상태가 이상하다든가 일을 하다 보니 내가 그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능숙하지 못해서 실패를 했다든가 아니면 환자분이 거부를 한다든가 이래서 제대로 일을 못한 거죠. 그럴 때는 바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진짜 보고 중요해요. 시킨 일을 환자가 거부해서 못했어요. 혼낼까봐 감추는 게 아니라 못했다고 못한 건 얘기를 해야 되고 약을 바꿔서 잘못 줬어요. 그러면 약을 실수로 잘못 줬다고 이런 거 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동료 직원이 약을 잘못 준 걸 발견했다. 근데 은폐한 걸 봤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 다 보고해요. 다 의사한테, 간호사한테, 윗사람한테 보고한다. 이런 거 골라주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 간호조무사분들도 간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성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도 알아야 지식이 있어야 똑바로 판단을 하고 이게 보고할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 제대로 판단하고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해야 돼요. 이 간호 쪽 직업은 육체적이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 저 환자 다 오면서 뭔가 감염 위험도 되게 높은 게 의료인들이 제일 위험하죠. 그러다 보니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내가 아파서 제대로 일을 못하면 내 주변이 힘들어지고 또 내가 아프면 환자들한테도 즐겁게 좋은 이미지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건강은 내가 챙겨라. 이런 내용이고요. 인격도 중요합니다. 사람 인격에 따라 이제 환자분들한테 진짜 친절하고 진심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건성건성 시간만 때우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 인격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함정 문제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친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너무 쉬우면서 어려운 문제인데요. 가끔 이런 문제 틀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친절하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려서 해줘야 돼요. 만약에 보기 중에 환자가 원하는 거는 다 들어줘야 된다. 이런 게 나오면 과감하게 틀렸다고 X 치세요. 우리는 환자가 요청하는 거 제대로 가려서 해줘야 됩니다. 왜? 지성을 가지고 배웠잖아요. 그 배운 걸 토대로 이건 해도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가려가지고 해주는 게 바로 친절입니다. 그냥 무조건 다 해준다고 친절한 간호가 아니에요. 요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막상 문제로 나오면 틀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요건 조심해주세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간호조직에 속해 있죠. 그래서 요 내용을 봐주셔야 되는데요. 이 계층제의 원리란 뭐냐면 상위 꼭대기에 의사가 있고 그 아래 간호사가 있고 그 아래 간호조무사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의사 명령은 간호사가 따르고 간호사 명령은 우리 간호조무사가 따른다. 이런 피라미드 구조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구조를 갖다 보니 위에서 제대로 감독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의사는 한 명인데 부하 직원이 막 300명이에요. 이 의사 혼자서 이 300명을 어떻게 컨트롤을 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있다면 간호사들이 좀 있어주고 또 간호사들도 자기가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이 있겠죠. 그래서 제대로 통솔을 하고 감독을 하려면 이 윗사람도 부하가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적절한 부하 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명령 통일의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큰 병원은 이런 식으로 팀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A라는 의사가 갑자기 C에 넘어가가지고 C 간호사한테 시킨 거죠. 그러면 혼선이 와요. 이 C 간호사는 C 의사만 따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A라는 의사가 시켰어요. 그러면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지? C가 같이 오더 주고 A도 같이 오더를 주면 어떤 걸 먼저 해야 되지? 하면서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C 간호사가 다른 팀에서 시킨 거 하고 있으면 이 의사 빡치겠죠. 왜 내가 시킨 거 안 해? A라는 의사가 시켰어요. 이러면 너 누구 팀이야? 막 이러면서 혼란이 생기고 일이 막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을 내릴 때는 A팀은 A라는 의사, A라는 상관한테만 명령을 받고 B라는 팀은 B 상관한테만 명령을 받고 C팀은 C 상관한테만 이렇게 명령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딴 팀에서 간섭하고 막 넘어오고 명령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속 상관한테만 지시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 원리죠. A 피라미드, B 피라미드, C 피라미드, 그쵸?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 하면은 하나의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목표겠어요? 아무래도 간호 쪽 같은 경우는 환자의 회복과 건강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렇게 체계가 있고 다 분업화가 되고 전문화가 돼 있습니다. 이 분업화가 돼서 좋은 점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죠. 간호를 어떻게 보면 기능적 간호와 팀 간호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능적 간호에만 치중해서 완전 공장 부품처럼 일했어요. 막 IV 하는 사람은 그냥 그 병원의 IV만 다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붕대 감는 사람은 붕대만 감고 드레싱 하는 사람은 뭐 계속 드레싱만 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비인간적입니다. 환자가 뭔가 요청을 해도 저는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하는 식으로 책임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고가 터졌다 하면은 이건 제 일 아니었어요. 저는 이것만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또 계속 같은 것만 기계처럼 일을 하다 보니 직업 만족도도 떨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는 건가? 공장 부품인가? 나는 기계인가? 현타 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팀 간호예요. 팀을 이뤄서 공동으로 책임지고 간호하는 거예요. A팀에서는 A 병동만 책임을 지고요. B팀에서는 B 병동만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리더가 있고 리더 지시 하에 양질의 간호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문적이고 더 효율적인 업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이 팀 리더가 제대로 못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죠. 제대로 된 팀 리더라면 이 사람이 잘하는 거, 이 사람이 잘하는 거 서로 살려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팀이라면 팀워크 잘 맞아야 됩니다. 팀워크 안 맞아서 눈도 안 마주치고 나 이 사람이랑 일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떠넘기고 하면 오히려 이런 장점이 다 사라지고 더 안 좋은 케이스로 갈 수가 있죠. 의료기관에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당연히 환자를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정확한 진단으로 빠르게 치료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뭔가 전염병이 돈다, 재해가 생겼다 이러면 도와주고 전염병 예방 활동도 같이 기여를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또 보건교육에도 힘을 써서 공중보건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는 역할을 같이 합니다. 의료종사원은 그냥 쉽게 말을 해서 교육하는 장소죠. 뭐 대학 부속병원 같은 경우는 의대생들 교육해서 의사 만들고 전문의 만들고 이런 교육의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간호조무사에 관한 내용 볼게요. 간호조무사에 관한 법규랑도 많이 연관돼 있고요. 아무래도 간호조무사 시험인데 의사에 관한 내용보다는 우리 간호조무사에 관한 법규 내용이 더 많이 나오겠죠.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입니다. 우리가 의료인이라 하면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 3세트랑 간호사, 조산사 이렇게 의료인이다 하고 떠올르셔야 돼요. 우리 간호조무사들은 의료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행위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면허된 거 말고는 다른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는 간호라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의사를 대신해서 처방하고 수술하고 이런 식의 허락되지 않은
면허되지 않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인이 아니라면 다른 의료행위 못하고 면허된 것만 할 수 있다. 무면허자가 의료행위 하는 건 엄격하게 금지된다. 이 문항 정말 보기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간호조무사 자격은 누가 주나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줍니다. 요거 단답식으로 정말 많이 나와요. 나중에 법규 쪽으로 가다 보면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미리 정리하자면 간호조무사 자격을 주는 거 누가 하나요? 보건복지부 장관. 요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요 두 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둘 다 해서는 안 되는 거긴 한데 하나는 태만이고요. 하나는 부정간호입니다. 주의 의무 태만 같은 경우는 실수한 거예요. 우리 실수하면 안 되겠죠. 실수하면 안 되는데 사람인지라 나 이거 원래 잘하던 건데 잠을 못 잤다든지 오늘 개인적으로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집중을 못했다든지 해가지고 실수한 거죠. A 환자한테 A라는 약이 가야 되는데 이 약을 B라는 사람한테 잘못 준 거죠. 이거 실수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하고 잘못됐다 하면은 감추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보고가 정말 중요하다고. 간호사인 내 윗사람한테 보고한다가 답입니다. 어쨌든 이 주의 의무 태만 같은 경우는 내가 사람인지라 실수를 한 거예요. 하지만 부정간호는 알면서도 한 겁니다. 불법이에요. 그냥 돈 냄새가 나고 하면 안 되는데 돈 때문에 내가 알면서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병원에 약 같은 거 많잖아요. 그래서 진통제 훔쳐다 팔기? 그리고 낙태 시술 같은 거 불법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병원에서 잘 안 해주니까 주무사인 내가 그럼 나한테 대신 돈 줘. 내가 해줄게. 그리고 낙태 시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죠. 이런 거 몰래 해준다든지 혈액 바꿔치기, 뭐 잠든 환자한테 성추행하기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뭔가 법에 걸릴 것 같고 양심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게 부정간호입니다. 근데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간호조무사가 드레싱을 직접 한다? 드레싱만 준비한다. 좀 애매하잖아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드레싱 직접 하면 안 됩니다. 교과서상에서는 우리는 준비, 보조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기에 간호조무사가 직접 드레싱을 합니다. 이런 게 나오면 틀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검사를 했다면 이거 수집해가지고 검사실 갖다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채취한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 자체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는 누구나 쉽게 풀 수 있고요. 환자의 권리와 의무는 이거 병원에 하나씩 붙여져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진료받을 권리가 환자한테 있기 때문에 의료인은 아무 이유 없이 이 환자가 가난해 보인다. 좀 싸나워 보인다. 이런 이유로 특별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라고 하면 이런 거겠죠. 우리 병원에서는 이 환자를 지금 치료하기에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의뢰서 써서 대학병원 보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겠죠. 어쨌든 환자는 진료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치료는 이렇게 할 거고 이 치료의 효과는 뭐고 부작용은 뭐고 이런 거 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이거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고 물어보고 동의를 구하고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비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의 비밀은 어쨌든 간에 다 지켜줘야 돼요. 환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비밀을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 안 되는데요. 우리 병원에 누구 연예인이 왔대 이런 식으로 막 소문 내고 막 연예인들도 개인정보 이런 게 등록될 거잖아요. 그런 거 막 누출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함부로 누설 발표 이런 거 하면 정말 큰일 나고 법규에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이런 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이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환자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상담이나 조정을 할 수 있고 환자의 권리가 있는 만큼 지켜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의료인들을 믿고 존중해줘야 돼요. 의료인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 시간 쪼개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하면서 진료비를 받는 건데 진료비를 떼먹는다든지 아니면 남의 주민등록번호 가져와서 대신 진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 꼭 봐야 되는 거 찝어드린다면 요런 윤리적인 문제인 거죠. 내가 해서는 되는 거, 안 되는 거 잘 구분하시고요. 뭔가 사고가 났다,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내 윗사람한테 보고해라.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꼽자면 간호조무사 자격 누가 주나요? 보건복지부 장관.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현대간호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 사회적, 심리, 영적 요구까지 모두 합쳐가지고 충족시키면서 간호하더라. 요런 게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퇴원했다고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라 퇴원해서도 신경 계속 써주고 재활간호도 중요하고 그리고 개개인별로 인간적인 간호를 해라. 요런 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당연한 직업윤리죠. 교대할 때 말하고 바꾸고 남의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말고 환자가 물어보는 거 함부로 간암인가요? 치료 경과 어때요? 이런 거 함부로 언급하지 말고 물어본다면 의사나 간호사한테 떠넘겨라. 그래서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요 정도만 가볍게 훑어봐도 요 간호조무사 간호관리에 관한 문제는 누구나 다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